리스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텔러입니다. 곧 개봉을 앞둔 송강호, 배두나, 조정석 주연의 영화 마약왕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대의 마약 제조국이었던 1970년대 당시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던 전설의 마약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시절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편, 코카인 등을 가리키는 마약, 그리고 마리화나와 함께 3대 마약류 중 하나로 꼽히는 향정신성 의약품 필로폰은 적은 양으로도 오랫동안 각성 상태가 유지되어 가장 많이 거래되는 마약류죠. 이 필로폰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지치지 않고 계속 싸우도록 군인들에게 투여하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쟁에서 패배한 뒤 절망과 기아에 시달리던 일본 국민들은 폐잔병들이 반입한 필로폰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당시 일본인들은 참담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너도 나도 필로폰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자 정부는 필로폰 사용자에 대한 처벌 법규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필로폰은 밀거래 시장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미 중독된 수많은 일본인들로 인해 필로폰에 대한 수요는 넘쳐났지만 정부의 규제로 공급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일본은 가까운 옆나라인 대한민국을 필로폰 제조기지로 삼기로 했죠. 1968년 4월 우리나라에서 필로폰을 제조하던 조직을 처음으로 검거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검거된 이들이 모두 이라는 사람에게 필로폰 제조 기술을 배웠다고 자백했죠. 수배를 시작하고 5년이 지난 1973년이 되어서야 을 검거했는데요. 그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필로폰 제조 기술을 도입한 사람으로 일본의 야쿠자 야마구치 그룹으로부터 필로폰 제조 기술을 배우고 원료와 자금을 지원받아 한국에서 만들어 일본으로 가져가는 총책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죠. 은 검거되었지만 이후 70년대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마약 공장이라 불리는 암흑의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화이트 트라이앵글, 홍콩을 원료 공급 기지로, 한국을 제조 공장으로, 일본을 소비시장으로 삼는 국제 범죄 조직이 생겨났죠. 일본에서 10만이 넘는 야쿠자 조직을 중심으로 100만이 넘는 일본의 중독자들을 시장으로 한 히로뽕 제국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히로뽕 제조로 엄청난 부를 누리는 마약왕들이 탄생하게 되었죠. 당시 상당수의 부상 공무원과 경찰들은 일본 놈들한테 히로뽕을 만들어 보내 전부 중독자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는 엔화를 벌어들이니 좋은 일이 아니냐며 히로뽕 밀조 조직에게 뇌물을 받아 눈 감아주는 일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 3월 담당 검사와 형사들 그리고 60여 명의 무장경찰들이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왕 중 한 명을 그의 저택에서 검거했습니다. 200평짜리 대저택은 초대형 철제 대문에 당시로서는 구하기도 힘든 최첨단 감시 카메라, 현대식 센서 등 사설 경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이곳에서 76년부터 79년까지 히로뽕 163kg을 제조해 일본으로 팔아넘겼습니다. 당시 가격 약 1000억 원으로 지금 시세로 따지면 무려 1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었죠. 이후로도 한참 동안 마약 공장 역할을 하던 한국은 1989년 2월 대검찰청 강력부에 마약과를 신설하는 등 강력한 단속 체계를 갖추며 마약왕들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 공장이 아닌 마약 소비국이 되어가고 있죠. 얼마 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까지 가담한 국제 마약 조직이 112kg의 필로폰을 부산항으로 들여오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양은 시가 3,700억 원으로 무려 37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에 마약 밀반입이 늘어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국제 시세보다 6배가량 비싸게 팔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예전과는 다르게 누구나 SNS나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일반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고 있죠. 마약의 강력한 중독성은 호기심으로 딱 한 번만 해봐야지 라고 시작한 사람들의 인생을 순식간에 파멸로 끌고 갑니다. 한 번의 호기심으로 절대 인생을 내던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슈텔러였습니다. 행복하세요.